SCM 엔지니어, 그다음 품질 쪽 R&D 이런 쪽이 대부분 많이 채용이 일어나는 쪽들이잖아요. 30만 취업 준비생들을 책임지는 취업장인 지준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어떻게 현직자가 되셨는지에 네. 대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현직자로서 또 제가 궁금한 것들, 질문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어서 질문을 해보고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직무 분석하면서 공대 친구들이 제일 많이 고민을 하는 게, 공대라는 그런 공과적인 특성이 또 안 맞는 친구들이 조금 많이 와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런 커리어 고민을 미리부터 한다는 건 아무래도 자기 공부하고 있는 분야가 안 맞다고 느꼈기 때문에 네네. 많이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인문대 직무랑 같이 이제 막 비교를 하다 보니 SCM부터 엔지니어, QC, R&D 이런 일반적인 공대 친구들이 가는 직무들 뿐만 아니라 뭐 마케팅, 영업 이렇게까지 다 펼쳐놓고 보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마지막쯤에 가면 자기의 어떤 전공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를 저는 이제 버리지 말라고 항상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중요하죠. 살리는 중에 직무로 고르라고 하는데, SCM 엔지니어, 그다음 품질 쪽 R&D 이런 쪽이 대부분 많이 채용이 일어나는 쪽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고민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네. 특히 SCM은 인문대 친구들도 많이 유입이 되는 직무이기도 하고, R&D 같은 경우는 외국계 기업에 거의 없는 직무이기도 하고, 그래서 각각의 직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정도의 영역까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장단점이 어떤지 이런 거 좀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지금 하고 계시는 품질 쪽, 근데 저는 사실 QC, QA가 어떻게 다른지 엄청 깊이 있게 아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네, 실제로 어떤가요? QC, QA 차이에 대해서 네네네.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QC, QA는 이제 조금 더 길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제 퀄리티 컨트롤과 그쵸? 퀄리티 어슈런스, 어슈런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편에서도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국내 제조를 하지만 외국계 기업인 경우에는 QC 직무가 있어요. 근데 그쵸. 실제 제조를 하고 정말 컨트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그 오퍼레이터를 관리하기도 하고 모니터링하기도 하고 그쵸. 네, 그런 부분을 하는 부분이 이제 QC 업무고, QA 업무는 제조를 해외에서 하다 보니까 뭐 수입 요건이라든지 혹은 절차사항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종합적인 직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과가 조금 궁금한데 네. 어떤 일들이 주로 이루고 있는지,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 QA 네. 쪽은? 제가 맡은 부분은 일단 수입에서의 표준 통관 예정 보고서라는 리포트를 항상 발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의료기기에 한해서요. 그래서 그런 이제 수입이 될 때마다 리포트를 하고 세관 접수를 한 다음에 이제 통관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SCM 업무랑 되게 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맞아요. 업무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제조를 하진 않지만 국내 창고에서 출고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창고 담당자들이 의료기기 법 준수하에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창고 담당자분이 실제로 개봉을 하고 패킹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체크를 다 하시고 성적서를 발행을 하시는 거죠. 아, 그럼 이제 그 발행된 선적서를 검토하는 역할을 하시나요? 저희가 승인을 또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약간 RA라는 직무가 또 약간 파생적으로 네. 있잖아요. 네네네네. 어떤 연관성이 있고 어떻게 다른 업무인가요? RA는 Regulatory Affairs 인허가 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인허가 팀은 아무래도 이제 수입을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 허가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시판,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식약처를 통해서 허가를 받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식약처 분들, 선생님 분들과 굉장히 긴밀한 소통을 많이 하고 시험 검사를 또 그분 식약처에서 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기도 하고 자료를 또 제공하기도 하고 해외 제조에 있는 여러 가지 서류를 식약처 분들에게 제공해 주기도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럼 아까 밀접하게 지금 같이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SCM 네네네. 직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장단점이 있는지 얘기해 네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각각의 4개의 직무를 또 질문 받았는데, 이걸 고민하실 때 항상 그 직무가 어떤 걸 향해 있는지, 그러니까 목표가 어떤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SCM의 중요한 목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배달한다. Delivery to customer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자기 특성이랑 좀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진짜 정확한 걸 좋아하고 타임 리밋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직무 만족도가 훨씬 더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리고 것 같아요. 협상해야 될 일이랑 설득해야 될 일이 진짜 많죠. 네네. SCM은 사실 정말 오더에서부터 고객에게 가는 것까지. 네네네. 심지어 고객 컨트롤까지 나중에 컴플레인이 맞아요. 왔을 때 그것까지 대처를 CS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장점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정말 시야가 넓고 다양한 걸 볼 수 있죠. 네, 다양한 프로세스를 관할해서 정말 업무를 많이 배울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단점은 정말 많이 바쁘고 모든 과정에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또 커뮤니케이션, 혹시라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시는 분이라면 안 맞을 수도 있죠. 안 맞을 네.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엔지니어는 저는 사실 엔지니어가 되게 네. 막막한 게 회사마다 네네. 그 다음에 업계마다 하는 일이 직무만 엔지니어지 네. 업무가 너무 천차만별이고 맞습니다. 또 이제 엔지니어가 커리어적으로 제가 장벽이라고 느꼈던 건 네네. 업계 이동이 잘 안 이루어지는 직무 중에 하나더라고요. 네, 맞아요. 회사 내 엔지니어분들 계실 텐데 네. 어떤 업무 하시는 걸로 본인이 보기에 혹은 이제 그 회사 내 보기에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걸로 보이는지 네네. 이 직무의 목표는 효율성이에요. 그쵸, 어떻게 맞아요. 하면 그 함량을 투입해서 아웃풋을 나오는데 그래도 효율적으로 여기에서는 뭐 원가 절감이 목표가 될 수도 있고요. 그쵸. 네네. 뭐 시간 세이빙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정말 타겟인 거고 모든 과정 속에서 설비하시는 분하고도 밀접하게 또 연관이 돼 있다고 네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요. 근데 네. 이게 또 사실 어떤 경계선에 봤을 때 QC가 하는 목표나 일이랑도 약간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네, 이게 어디까지 구분선이 사실 명확치 않아서 네. 구분이 쉽지 않은 네네네네. 부분이기는 해요. 저희는 이제 CS 엔지니어라는 맞아요. 이제 직무가 타이틀을 있죠. 네네네. 하는데 저희도 이제 의료 장비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로 그 고객에게 컴플레인이 접수가 되면 실제로 현장으로 나갑니다. 병원으로 나가고 대리점으로 가서 실제 그것을 고치는 엔지니어. 진짜 엔지니어죠. 진짜 엔지니어죠. 네. 정말 기계를 뜯고 정말 설비 교육을 받고 이제 고쳐주는 네, 그런 업무가 저희 회사의 CS 엔지니어라고 말씀드릴 수 분들이 있어서 하시는, 네네. 네, 그래서 일이죠. 결론적으로 정말 엔지니어란 타이틀이 정말 다양하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진짜 실제적으로 설비를 만지거나 네. 가서 기계적으로 뭔가를 하는 업무들이 좀 많다라는 게 네, 그런 것들이 맞습니다. 약간 다르기는 한 것 네네네네. 같아요. 네, R&D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외국계 기업을 가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R&D를 추천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이제 아무래도 한국에 없고 한국에 그 제조 기반을 둔 외국계만 또 타겟을 해야 되고 이런 네네. 부분들이 많고 석사나 박사가 아무래도 우대가 되기 때문에 네네. 네, 여러 가지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R&D 죄송하지만 커리어 브릿지로 R&D 직무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네네, 왜냐면 그 R&D 기반이 뭐 학사 출신이 결국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맞아요. 석박사를 분명히 해야 연구 개발에 참여하고 여기서의 직무의 골은 연구를 해서 정말 결과를 내야 되는 거죠, 되는 네. 그런 업무 기반이다 보니까 석박사 이상이 정말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그쵸. 하고요. 그 부분이 이제 R&D의 좀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진짜 연구에 대한 어떤 부분을 결과로 내야 된다라는 거에 스트레스가 네, 있을 수 그 있다라는 거. 부분이. 그리고 제일 많이 R&D를 안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회사가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을 만한 인력과 자원과 시간과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기업이 그만큼 R&D 성장이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아무래도 가장 먼저 잘려나가는 맞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좀 많이 뭔가 안정성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도 R&D를 조금 기피하는 부분이 있고 제조를 우리나라에서 한다고 하면 공장이 다 지방에 네, 있기 지방에 때문에 있고요. 무조건 지방 근무잖아요. 근데 네네네, 지금 맞습니다. 사실 QC나 엔지니어 친구들은 서울에 근무도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하나 더 궁금한 건 QA랑 QC가 나눠진다 했는데 QC가 잡일이 되게 많고 네. 공장에만 처박혀 있고 이러냐라는 질문을 좀 많이 들어요. 사실 이것도 업계마다 좀 다를 맞아요.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 QC가 잡일이 많고 공장에만 박혀 있는지 먼저 답변을 드리면요. 이거는 조금 이제 해외에서 제조를 하는지 국내에서 제조를 하는지에 따라서 좀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국내 기업 QC랑 외국계 기업 QC가 또 많이 다르잖아요. 실제로 외국계 기업에 QC가 없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현직 전문가의 답변은 네. 어떤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제조 기반이다 보니까 실제 QC, QA가 하는 업무가 사무 업무가 되게 많고 공장이랑 컨택을 하는 GMP 담당을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장을 방문을 하진 않고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이나 소통을 많이 하는 경우는 있어서 공장에만 박혀 있진 않고 근데 국내에서 만약에 제조를 한다고 하면 실제로 공장을 좀 많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쵸. 네, 바로 현장에서 대응하는 업무가 또 있고 네. 또 컨트롤하는 부분과 모니터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외보다는 공장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일단은 얘기를 종합해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아무래도 외국계 기업의 QC라는 부분은 한국에서 제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QC라는 부분에 그렇게 큰 어떤 비중을 두고 있지 않고 대부분 이제 QA가 QC의 업무를 일부 맡아서 맞습니다.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동안 직무 상담을 해주면서 네네. 회원들이 많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질문을 드렸어요. 네. 너무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회원들한테 또 많은 얘기들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인사하고 마무리 짓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